폭우, 폭염.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지난해 여름. 열대야 지속기간 20일, 평년의 3배. 그리고 여름 강수 78%, 장마철 집중. 가을 태풍 15개. 눈과 비가 안 가리고 내린 11월. 재난이 된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실태와 대책을 알아봅니다. 지난해 태풍 야기가 핥히고 간 베트남 북부 지역. 강풍이 몰아치는 거리. 한 여성이 바람에 밀려 넘어지더니 다시 일어나 위태롭게 도로를 건넙니다. Bạn thì gạch nó rơi vào đầu cái là em chạy thoát ra ngoài số thì em lăn ra xoài ra đường, em phải bò ra thì gió nó không mất em đi, đó là em chưa được phòng được. 차량이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로 진입하던 순간 갑자기 도로가 사라지고 앞서가던 트럭이 추락합니다. 길이 375m. 이 철교의 절반 이상이 무너지면서 차량 10대와 오토바이 2대가 강물에 휩쓸렸습니다. Cả người cả xe xuống theo nhau giống như là không xuống đáy thì cũng gần đến. Bắt đầu cháu lấy hết sức hơi để cháu thở lên được. 태풍 야기가 관통한 베트남 북부 지역엔 시속 160km가 넘는 강풍과 함께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30년 만에 최악의 태풍이었다고 전했습니다. Cơn bão này từ bé đến lớn mình chưa gặp một cơn bão nào mà có sức gió mạnh như vậy. rất là mạnh. 점점 더 거세지는 건 태풍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4월부터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시작된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 여름엔 극심한 폭염, 겨울엔 한파와 대기 오염이 몰아닥치며 파키스탄 교육 당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수업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फिर बार-बार ये छुट्टियों का सिलसिला कभी स्मोक की वजह से पहले सर्दियों में स्मोक की वजह से छुट्टियां दे देते थे अब ग्लोबल वार्मिंग की वजह से जल्दी छुट्टियां अब हाफ डे कर दिया अब हाफ डे की वजह से हम जल्दी कर जाते हैं ऐसे हमारा तालीमी निज़ाम 냉난방이 안 되는 열악한 학교 시설에서 수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매년 몇 주씩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악천후로 학교 건물이 파손돼 교실이 없어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असांखे वॾी हिते परेशानी आहे गर्मी आहे उन में असांजा ॿार वॾा परेशान आहिनि असांखे न स्कूल जी का सहूलियत आहे असांजो स्कूल किरे थो पियो उहे उनजे करे ॿार उस्ताद बि दरपदर आहिनि ऐं वणनि हेठां पढ़ाइनि. 유니세프는 지난해 기후 위험으로 전 세계 어린이 7명 가운데 1명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파키스탄. 기후 위기로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폭풍과 홍수 폭염 등 대형 기후 재난으로 2천여 명이 사망하고 2,2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7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군산 어청도에는 1시간에 140mm가 넘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당 강수량 공식 통계 1위 기록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200여 년 만에 한 번 내린 기록적인 폭우. 밤만 되면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천이 넘쳐 마을을 삼키고 폭우를 감당하지 못한 산비탈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로 역시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한 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퍼붓는 집중호우. 해가 갈수록 예측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4일 낮 12시쯤 경북 예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불과 1시간 후인 오후 1시쯤에는 산사태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집중호우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다음 날 새벽 4시쯤 결국 산사태가 나면서 벌방리를 덮쳤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갑자기 덮친 산사태는 마을 주민 15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장마와 폭우가 예년과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시간당 100mm를 넘나드는 폭우가 잦아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태풍이 거센 비바람을 몰고 왔다면 지금은 때를 가리지 않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중국으로부터의 수송이 강화되고 그리고 그 전선에 의해서 강우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현상은 이미 규명이 됐어요. 이게 그냥 지구온난화입니다. 논문이 나왔어요. 그린하우스 가스 증가시키면 그냥 이 지역에 강수가 많아지고 전선성 강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강도가 강해져서 강화된 거다 하는 게 그냥 명쾌하게 나오고요. 우리가 말하는 질소포장 N2 28g보다 H2 18g이 대체되는 순간 가벼워지거든요. 따뜻한 순기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구름들도 지금 워낙 가벼우니까 부딪히면 솟아오릅니다. 쏟아내기 마련이고 그래서 산 하나 강 하나 두고 여기는 왁 쏟아지고 여기는 쨍쨍하고 이런. 문제는 최근 장마 변동성이 커지면서 경향성은 실종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부에 많이 온 게 작년이고요.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는 역대 1위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에 지금 침수 사고가 있었고요. 장마철보다 이후에 강수가 많았다. 20년도 최장장마 얘기 나왔는데 21년도는 17일인가 최단장마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경향을 찾아보기보다는 강도는 강해지는데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엔드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재해에는 정말 취약한 상황이고요.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지만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2011년 이후 피해자가 없었던 해도 있었지만 2022년 30명, 2023년 53명으로 인명피해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마냐 우기냐 이 정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는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름이 됐을 때 언제든지 이런 극단적인 폭우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에는 장마도 있지만 여름철 자체가 우기여서 장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백그라운드잖아요. 시스템을 이때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극한 폭우의 도시 홍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당 60mm 넘어가면 어딘가는 넘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뭐 강남이 봄나에서 이슈가 되긴 했는데 굳이 강남이 아니어도 어디든지 그 정도의 강수가 오면 넘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극단적인 강수를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건 폭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장기간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 속에 충북 제천에서는 50대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귀가하던 어머니가 쓰러진 아들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환자분 집 근처에 쓰러져 계신 채로 계셨고 반혼수 상태에다가 병원 도착 전에가 40도 4 체크됐습니다. 폭염 속 가축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닭 5만여 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는 출하를 앞둔 닭 14,000마리를 집단 폐사시키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한 해에 끝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선 내년도에는 좀 뭐 면역 증강 물질이 됐든 에어컨 시설이 됐든 ICT 장비가 좀 됐든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 하는. 밤낮 없이 계속되는 더위로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의 폭염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한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온난화 추세가 꺾일 기미가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질 거란 건데요. 세계 기상기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랐는데 앞으로도 기온 상승 확률은 80%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이번 세기 중반쯤으로 내다봤던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이 5년 내에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온난화에 따른 폭우와 폭염,
그리고 가뭄 등의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근본 대책인 온실가스 감축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th of increasing temperatures and of insufficient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s a real cause for concern. And we just, have to turn both of these trends in the right direction.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은 물론이고 당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정부가 홍수 피해 예방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 핵심은 홍수 위험을 더 빠르게 알아채고 더 널리 알린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올여름부터 댐 방류와 강우 상황 등을 가상의 3차원 공간에 구현하는 댐 하천 가상 모형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하류의 홍수 가능성을 예측하고 댐 방류량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입체 공간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홍수 상황 예측이나 홍수 특보 발령 등에 활용하여 직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국가하천에 설치된 CCTV는 2,700여 개 가운데 1,000개 이상을 AI CCTV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천 주변의 사람과 차량을 자동 인식해 대피시키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홍수 관련 안전 안내 문자 발송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전국 200여 곳의 홍수 특보 지점에 대해서만 특보 발령 시 안전 문자를 보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900여 곳의 수위 관측소에서 위험 상황이 예측될 때부터 문자를 보낼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홍수기 전까지 댐 방류량을 늘려 홍수 조절 용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릴 계획입니다. 또 장마철에 대비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극한 더위에 지쳐 얼마나 잠 못 드는 밤이 많을까, 또 얼마나 폭우가 쏟아져 내릴까, 어디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런 기후재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재앙적인 수준으로 치닫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탄소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